여러분 안녕. 오늘은 삼국시대의 마지막 시간, 삼국의 문화와 대외교류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삼국시대에는 유교, 불교, 도교 등이 국가 주도 또는 귀족의 후원을 받아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고구려는 중앙에 태학, 지방에 경당을 두어 유학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특이하게도 경당에서는 무예도 가르쳤습니다. 백제와 신라는 아직 교육기관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백제는 유교경전 5개를 통달한 오경박사가 존재하였고 신라 급식이들의 열공다짐과 공부계획을 새긴 임신서기석으로 미루어 볼 때 백제와 신라에서도 수준 높은 유학교육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는 백성들의 사상통합과 왕실 권위 양상을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각국의 대표적 불교 문화재를 살펴보면 고구려 안원왕 때 제작된 금동 연가칠련명 열애입상,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는 서산용연리 마의 열애 삼존상, 백제 멸망의 아픔이 새겨진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신라 경주 배동 석조 열애 삼존입상과 분황사 모전 석탑 등이 있습니다. 노장사상, 신선사상, 민간신앙이 결합하여 현세의 행복과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도교 또한 유행하였는데요. 고구려 강서고분의 사신도, 여기서 사신은 도교에서 동서남북을 지키는 4명의 신을 말합니다. 백제 금속공예의 정수를 보여주는 금동대향로, 발견도 드라마틱했죠. 한편 산수무늬 벽돌도 백제를 대표하는 도교 관련 문화재입니다. 삼국시대 초기에는 국가별로 독특한 무덤이 등장하였다가 중후반에 이르러는 굴식 돌방 무덤이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다만 백제는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이 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고구려와 초기 한성백제의 연관성을 알려주는 돌무지 무덤은 고구려 장군총과 백제 석촌동 고분이 대표적인데요. 석촌동 고분은 백제 전성기를 이끈 근초고왕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신라 초기에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 만들어졌는데요. 밖에서 보면 언덕이나 낮은 산으로 보여서요. 이게 무덤인지도 구분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굴꾼들에게 쉽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무덤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도 없기 때문에 다른 구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도굴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돌무지 덧널 무덤이 발굴될 때마다 수많은 껴묻거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삼국시대 중후반으로 갈수록 무덤 양식은 굴식 돌방 무덤으로 비슷해진다고 했죠. 굴식 돌방 무덤은 돌을 쌓아서 시신을 안치할 공간을 만들고 조성된 무덤 입구와 천장에 벽화를 그려넣는 방식입니다. 안타깝게도 입구가 외부에 드러나 있어서 도굴꾼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껴묻거리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벽화를 통해 당시 생활 모습을 유추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아, 여러분 혹시요, 무덤을 부르는 말이 여럿 있죠? 무슨 고분, 무슨 총, 무슨 릉, 이렇게요. 고분은 오래된 무덤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말이고요. 무덤 중에서 주인이 밝혀진 무덤은 릉, 주인이 밝혀지지 않은 무덤은 총이라고 합니다. 삼국시대 고분 중에 주인이 밝혀진 백제 무령왕릉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무덤의 주인을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은 무덤에서 발굴된 묘지석에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 사마왕은 무령왕의 본명입니다. 사마왕이 62세에 사망하여 무덤을 조성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땅의 신에게 땅을 매입하는 매직권도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립공주박물관에 가시면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묘지석과 무덤을 지키는 상상의 동물, 진묘수를 볼 수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면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삼국시대에는 하늘의 별자리와 천체의 운행을 분석해서 이것을 농사에 활용했고요. 천문현상을 왕실의 권위와 연관지어서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고구려 덕흥리 고분 천장에서는요, 해, 달, 별자리 그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발달된 고구려의 천문학은 고구려의 멸망과 함께 사라지는 듯 보였습니다만 조선 태조 때 우연히 발견된 고구려 천문도 탁본을 기초로 해서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제작됩니다.
백제는 역박사를 두어서 천행을 계산하였으며 신라 또한 선덕여왕 때 첨성대를 제작하여 천문 관측에 활용합니다. 삼국시대에는 국가 정통성 확보와 왕실의 권위 양상을 위해서 국가주도로 역사서가 편찬되었는데요. 백제 서기는 근초고왕 시기 고흥이란 사람이 백제 역사를 정리한 책으로 추정되나 현존하지 않아서 내용 확인은 어렵습니다. 고구려의 신집은 영양왕 시기 이문진이 100권으로 되어 있던 유기를 요약하여 5권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한편 신라의 국사는 진흥왕 시기 이사부의 건의에 따라 거칠부가 편찬하였으며 거칠부는 국사 편찬의 공을 인정받아 파진찬해까지 오릅니다. 안타까운 건 삼국시대 역사서 3권 모두 현존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집에 창고 혹시 한번 뒤져보세요. 혹시 이 책들이 잠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삼국시대에는 뛰어난 금속공예 기술이 발달해서 화려하고 정교한 물건들이 많이 제작되었는데요. 고구려 하면 떠오르는 3발 달린 까마귀 삼조구와 사과를 잘라 옆으로 눕힌 모양인 해뚜름 무늬 금동장식, 불꽃 무늬와 좌우 비대칭의 특징을 보이는 9개의 세움 장식을 가진 불꽃 무늬 투조 금동관은 고구려만의 독자적인 금속 세공 기술을 보여줍니다. 한편 백제는 제후국에게 하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칠지도, 능산리 절터 서쪽에서 주차장 공사를 하다 우연히 발견된 금동 대향로는 백제 금속 세공의 정수를 보여주는 유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을 사랑해서 성씨도 금씨인 신라의 각종 금관, 금귀걸이, 금팔찌, 금반지 등은 신라가 높은 수준의 금속 세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삼국 문화만 소개하니까 가야가 서운해하네요. 가야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가야는 구덩이를 넓게 파서 돌로 관을 만들기 위한 공간을 확보한 구덩식 돌 덧널 무덤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철의 왕국답게 철로 만든 판 갑옷과 투구, 일본 스에키토기 형성에 영향을 끼친 화연무늬, 불꽃무늬입니다. 화연무늬 토기, 마리산 13호 고분에서 발견된 덮개돌 천문도 등 삼국에 못지않은 수준 높은 문화를 보유하였습니다. 삼국과 가야는 중국을 통해 선진 문물을 수용해서 국가 발전을 위한 요소로 활용하였습니다. 고구려는 북조와 교류하였고 북방 유목민족과도 연합해서 중국이 수와 당으로 통일됐을 때 그들을 견제하는 세력으로 활용했습니다. 또한 각저총의 씨름도에서 서역인이 등장하는가 하면 아프라시아부 궁전벽화의 조우관을 쓴 조우관은 새 깃털이 2개 달린 고구려만의 독특한 모자입니다. 이 조우관을 쓴 2명의 고구려 사신 그림을 통해서 서역과 북방 유목민족과의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제는 동진을 비롯하여 남조의 양나라와 교류하였습니다. 특히 벽돌무덤 양식의 무령왕릉, 양나라에 파견된 백제 사신이 그려진 양직공도를 통해서 백제의 국제 외교 관계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신라는 지형적인 영향과 고구려, 백제에 둘러싸인 이유 때문에 중국 문물의 수용이 가장 늦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발전이 가장 늦었죠. 하지만 진흥왕 때 한강 유역을 확보한 이후 중국과 직접 교류하며 국가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당시 국제무역항인 울산항을 통해서 서역과도 활발히 교역했습니다. 이는 경주에서 서역에서 생산된 유리그릇, 금제 장식, 보검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삼국문화 발전의 최대 수혜자는 뭐니 뭐니 해도 일본입니다. 삼국은 일본의 선진 문물을 전파해 주었으며 이는 일본 아스카 문화 형성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고구려는 마음씨 넓으신 스님, 도시락으로 유명하시죠. 해자 스님이 쇼토쿠 태자의 스승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담징 스님은 종이, 먹, 벼루 제작 기술을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고구려 수산리 벽화와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 벽화의 유사성은 고구려와 일본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합니다. 한편 백제는 삼국 중 일본과 가장 활발히 교류한 국가입니다. 호류사의 건립, 아직기, 왕인의 논어,
천자문 전파 등 일본 유학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배를 만드는 조선술과 제방을 쌓는 기술인 축제술을 전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야는 덩위새를 수출하고 토기 제작 기술을 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삼국의 문화와 중국, 일본, 서역 등과의 대외 교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하나의 고구려, 발해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